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if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if 함수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었던 vlookup 함수, 찾기 함수, 찾기 참조 함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lookup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한 if 함수를 통해서 비효율적으로 계산하는 실무를 너무 많이 봤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렇습니다. 논리 함수로 if 함수로 구할 수 있는 건 lookup 함수로도 구할 수 있고요. 또 lookup 함수로 구할 수 있는 건 if 함수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if 함수가 사용되어지는 건 솔직히 이러한 어떤 단순한 평가보다는 다른 함수와의 어떤 결합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if와 and 함수나 if와 뭐 or 함수가 붙는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예고요. 또는 if 함수가 또 lookup 함수, vlookup 함수하고도 같이 결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if 함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함수와의 어떤 결합이 되어질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어지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lookup 함수를 써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지금 우리가 앞에 우리가 뭐 뒤에 최근에 배운 것이 if 함수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금 앞에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학점을 이렇게 쭉 구했어요. 예, vlookup 함수를 줬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기준표를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이 기준표를 이용을 해서 이 점수, 이 학생의 평균 점수가 이 기준표에서 어디인지를 찾아가지고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결과값으로 짠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구할 것을 우리가 뭘로 구할 수 있느냐? if 함수로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러한지 제가 한번 지금부터 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A4이라고 하는 이 학점을 똑같이 if 함수로도 구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if를 쓰죠. 자, 뭡니까? 이 학생의 평균 점수가 G4가 맞죠? 크거나 같다. 뭐 95가 되어줘야 되겠죠? 95면 뭐다? A 자 A 뿔을 이제 줘야 되겠죠. A 뿔을 주고요. 자 그렇지 않다면 또 if를 이제 쓰게 되죠. if 자 G4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역시 뭡니까? 90이면 뭐죠? A를 줘야 되나요? A를 주고요. 또 뭡니까? 또 if G4가 크거나 같다. 80 크거나 같다. 85 이상이면 뭘 줘야죠? B 뿔을 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if입니다. 또 G4가 언제쯤 끝날까요? 네. 제가 타이핑이 조금 오늘 살짝 떨리는지 막 쳐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B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아직 지금 이제 B까지 왔어요. 아직까지 C, D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힘을 내서 해볼게요. G4가 크거나 같다. 75 그렇죠? 75면 뭐가 되죠? C 뿔이 되어집니다. C 뿔이 되고요. 자, 또 if죠? if G4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70입니다. 70이면 뭐죠? 네, 70이면 C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D 까지 하려니까 칸이 넘어가서 여기까지 일단 우선 하는 걸로 해서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해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C까지 하고 그렇지 않다면 뭘로 할까요? 뭐 그냥 F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냥 F로 판정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로를 하나, 둘, 지금 그래도 색깔별로 딱딱 나타나니까 가로를 제가 몇 개를 쳐야 되는지가 그래도 비교적 쉽게 나옵니다. 제 끝에가 까만색 색깔별로 짠짠짠 나오니까 될 것 같은데요. 자 엔터 쳐볼까요? 짠!
나왔습니다. 자, April 나오죠?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잘 구했는지 밑에도 쭉 내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대로 잘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잘 나오죠. 앞에 말씀드렸던 D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조금 길어서 C풀까지만 나오고 그렇지 않다면을 F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if 함수를 통해서 구해준 거는 여기까지 C에서 여기까지죠. 저희가 이제 총 판정을 몇 개를 했습니까? A뿔, A, B뿔, B, C뿔, C, F까지 해서 총 7개를 저희가 판정을 해줬어요. 7개. 7개 판정을 했으니까 if는 몇 개가 쓰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판정이 7개라고 한다면 if는 6개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개가 들어가 있는 중첩 if가 되어지죠.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게 편하신가요? 네, 물론 이게 썩 나쁘진 않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솔직히 제가 할 말은 없네요. 할 말은 없는데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그래요. 이게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우선은 이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if 함수를 썼을 때 실수할 수 있는 확률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거보다 제가 생각할 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준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95를 A뿔이라고 줬지만, 솔직히 갑자기 기준이 변화되어져서 92 이상이면 다 A뿔을 주자,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객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협력사를 평가하거나 학생의 시험을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준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지면 우리가 적용했었던 이 if 함수를 전부 다 새롭게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앞에서 제가 요거를 썼어요. 평가 2에서 잘했어요, 보통이에요, 그리고 노력해요 라고 판정을 했잖아요. 이걸 과연 if 함수를 우리가 썼었는데 이걸 lookup 함수를 할 수 있을까요? 자,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잖아요. 요걸 가지고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먼저 lookup 함수를 하려면 바로 기준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준표를 만들 때 반드시 먼저 숫자를 먼저 쓰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0점 이상이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오름차순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작은 걸 0으로 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0은 0보다 0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75점이죠. 그 다음에 90점 이러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90점 이상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잘했어요 라고 판정했죠. 75면 보통이에요 라고 판정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우리가 크다라고 이제 작다라고 하면 75보다 작으면 노력해요 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지금 중앙 정렬이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왼쪽 정렬을 좀 풀고요. 요렇게 한번 예쁘게 테이블을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기왕이면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한번 했습니다. 네. 자, 테두리를 한번 이렇게 쳤어요. 자, 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새로운 셀을 하나 삽입을 하고요. 여기에 제가 평가 3 이렇게 한번 해서 이번에는 lookup 함수를 통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up 함수. 자, v lookup 쓰고요. lookup value 첫 번째 값은 평균 점수가 되겠죠. 이 평균 점수가 우리가 설정한 오늘 마우스 질이 별로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요 테이블에서 참조 테이블에서 자, 절대 참조.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값은 바로 두 번째 컬럼에 있죠. 2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사일치인지 정확히 일치인지. 자, 뭡니까? 그렇죠. 유사일치, true 값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죠. 자, 해서 다 끝났습니다. 엔터 치면 자, 쭉 한번 내려볼까요? 네, 아이고야. 네, 폭발해 버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앞에 뭐 이렇게 if 함수를 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lookup 함수를 통해서 if 함수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편하신가요?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다년간의 경험과 저의 수많은 실수를 제가 돌이켜 보았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루가 함수를 쓰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기준표를 한번 바꿔보고 싶으시다면 예를 들면 75가 아니라 65 이러면 자동으로 여기에 대한 평가가 다 변화되어지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60이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고치고 엔터를 친 다음에 다시 복사를 내려야 되는, 물론 이 과정 자체도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만 훨씬 더 내가 이러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를 클릭을 해봐서 수식 입력줄을 찍어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vlookup 함수는 이렇게 기준표가 눈으로 쫙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평가가 어떻게 되어졌군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요, if 함수를 쓰실 때에는 다른 함수와 같이 접목되어질 때 if 함수를 쓰시거나 아니면 if 함수는 중첩 if를 쓰시더라도 판정해야 될 게 3개 정도일 때는 if 함수를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시지만 그 이상의 어떤 4개, 5개 이렇게 중첩 if를 쓰시려고 하실 때에는 차라리 vlookup 함수를 쓰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if 함수 그리고 vlookup 함수가 를 비교를 해봤고요. 어떨 때 훨씬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